교수님은 그런 지능이라든지 발달 상태를 이렇게 다 되게 지켜보시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부모의 변화로 인해서 수치적으로 지능이 달라지고 발달되는 걸 많이 보세요? 저는 그런 애들 되게 많이 봐요. 부모가 짜준 로드맵에서 딱 이탈하는 순간 하나만은 되게 열심히 입학 설명회 다니고 학원 설명회 다니고 이렇게 정보를 많이 갖고 있는 엄마인데 요 엄마가 정보를 많이 줘서 둘이 같이 공부를 했는데 둘이 이제 시험을 봤는데 얘는 이제 금상 받고 얘는 동상을 받았어. 그랬더니 이제 안녕하십니까. 실천할 수 있는 교육 인사이트만 드리는 가든패밀리 브루스피드입니다. 우리 가든패밀리 구독자님들은 우리 교수님 모르시는 분 없으시겠죠? 우리 김효원 교수님 신간도서 자기결정력으로 다시 한번 모시게 되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여러분. 서울 아산병원에서 아이들을 진료하고 있는 김희원입니다. 반갑습니다. 24년간 약 2만 5천 명의 아이들과 학부모님들을 봐오셨어요. 맞아요. 요즘 특히 느껴지시는 그런 안타까운 점이 있으실까요? 영유아부터 초중등을 다 해서 어머님들이 불안이 정말 많으세요. 네. 그래서 뭐 정말 유치원 때는 약간 유치원보다 더 어린 아주 조그마한 아이들은 우리 애가 느린 것 같다. 근데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막 제가 괜찮다, 안 괜찮대요. 얘들 잘 자라고 있고 말도 되게 잘하고 눈맞춤도 되게 진하고 근데 자기가 듣기에 누군가가 뭐라고 했대요. 그래서 이상한 것 같다. 이렇게 달래지지 않는 불안. 애들이 올라오면 뭔가 공부와 학습과 관련해서 불안이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요즘 부모님들은 아주 어릴 때부터 우리 애는 어떻게 공부시켜야 되고 어떻게 키워야 된다라는 로드맵을 쫙 가지고 계신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영어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요즘에 점점 SNS 뭐 우리도 유튜브 찍고 있지만 네. 유튜브 많아지면서 다른 집 애들은 이 나이에 이거 하고 있어. 근데 우리 애는 왜 이거밖에 못하지? 다른 애들은 선행 몇 년 하고 있어. 다른 애들은 어떤 학원 다니고 있어. 이런 걸 다 아니까 근데 다른 사람들이 하는 거에 맞춰서 로드맵을 쫙 가야 되는데 뭔가 뜻대로 그게 안 되거나 혹은 애들 중에서 이렇게 특히 대치동 가면 그런 애들이 많은데 엄마가 짜준 로드맵에 따라서 쫙 가다가 뭔가 어디선가 안 되는 애들, 무너지는 애들, 혹은 애들이 이제 청소년기가 되면 철이 들면서 이건 내가 왜 해야 돼? 나 이거 내가 하고 싶은 거 아닌데? 이렇게 확 뭔가 방향을 잃어버리고 주저앉는 그런 애들이 네.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유명한 자사고라든지 아니면 특목고라든지 이런 데 들어갔는데 나는 쭉 엄마가 짜준 대로 해서 잘 해왔는데 성적이 예상보다 잘 안 나와. 그러면 엄마가 짜주는 게 틀렸잖아요, 지금. 그러면 처음으로 의심하는 거죠. 난 열심히 했는데 짜주는 대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제까지 한 번도 고민해보지 않았잖아요. 네. 어떻게 공부해야 되고 나의 인생의 방향은 어떻게 가야 되고 고민을 안 해봤는데 갑자기 거기서 고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애들이. 그러면서 막 방향을 잃고 이렇게 무너지거나 또 요즘에 그런 경우 있어요. 막 이렇게 엄마가 너는 외국 가는 게 좋겠어. 뭐 너는 연가 가는 게 좋겠어. 이렇게 했는데 되게 어릴 때부터 쭉 달리다가 이게 입시제도가 확 바뀌면서 엄마가 그거 말고 이거 하는 게 더 좋겠어. 그러면 나는 외국을 가야 되는 게 더 좋겠다고 생각하고 쭉 가고 있었는데 연가 가려고 했는데 너 의대 가려면 연가고 이번 입시제도는 불리해. 그냥 일반고 가서 탑하는 게 낫겠어. 그럼 영재고 공부하다가 딱 놓고 일반고 가면서 혹은 심지어 합격했는데 일반고 가는 애들도 있잖아요. 그러면서 애들이 이제 갑자기 불안한 거죠. 나 그냥 수고하기 좋아서 열심히 한 건데 나 그냥 무조건 의대 가야 돼? 그래서 갑자기 막 이렇게 공부가 재미가 없어지고 그 연구하고 공부하려고 달리던 애들은 좀 이렇게 생각하는 걸 많이 하잖아요. 네. 서술하고 막 이런 거 하다가 갑자기 수능 공부해야 돼. 막 이제 안 틀리기, 빨리 풀기, 쇼커스로 하기 이런 거 하면서 애들이 갑자기 공부가 재미없다. 공부하기 싫다. 이게 내가 하고 싶었던 것일까? 이러면서 방향을 잃고 하고 싶은 게 없어지고 사는 게 재미가 없어지고 그냥 그렇게 되는 애들이 많은 것 같아요. 열심히 하고 성실하게 달리던 아이들이 방향을 잃고 무기력해지고 이런 걸 보면 아이들이 아주 어릴 때부터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고민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힘을 키웠어야 되는데 그런 걸 못한 게 참 안타깝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번 신간에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무기력이라는 키워드가 정말 심각한 이슈 같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실제로 이 진료실에서 이 무기력한 아이들을 정말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이런 측면에서 좀 여쭙고 싶습니다. 부모의 이것이 아이를 무기력하게 만든다 측면으로 우리 후배 부모들이 좀 조심해야 될 말과 행동을 꼽아주실 수 있으실까요? 애들이 꿈이 없어요. 뭐 물어보면 옛날에는 애들이 되고 싶은 게 많았거든요. 뭐 하고 싶어요, 뭐 배우고 싶어요, 뭐 이런 게 많은데 요즘에는 그냥 없어요. 중고등학교 되면 대부분 꿈이 없어요. 하고 싶은 것도 없고 성적 맞춰서 그냥 대학 갈래요. 그냥 이런 경우가 제일 많은 것 같고요. 근데 초등학교 저학년, 뭐 유치원생 이런 애들 만나면 막 이렇게 눈빛이 반짝반짝 하잖아요. 하고 싶은 게 되게 많아요. 많은데 그 꿈이 사라지게 만드는 엄마의 말들.
제가 일단 첫 번째 한숨 쉬는 거. 이렇게 애 보고 한숨 쉬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진료실에서도 진료하다가 애가 대답을 하잖아요. 그렇게 애가 바로 이렇게 엄마를 딱 쳐다보면서 눈치를 보잖아요. 그런 느낌을 전달하잖아요. 지금 내가 한 대답이 되게 못마땅하다고 우리 엄마가 생각하는구나. 근데 이제 잘못하면 이제 지적을 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점점 그 아이가 크면은 너무 샤우팅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딱하게 같이 부모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모르시는 사이에 청소년 자녀들 앞에서 휴 이렇게 너는 한심한 놈이야라는 이미지를 전달하고 있을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우리나라 부모님들 중에 답정너가 많으세요. 저 같은 사람들이 이제 유튜브도 많이 나오고 방송에도 나오고 얘기를 들으니까 아 공감해줘야 돼. 그리고 얘기를 들어야 돼. 아세요. 그렇지만 어차피 내 마음에 정답은 정해져 있어. 어차피 너는 이 학원에 다녀야 되고 너는 어차피 통금 시간이 8시고 아이들하고 얘기를 할 때 나도 어떤 부분은 아이가 말하는 설명이 납득되면 받아들일 수 있어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나는 들은 거고 답은 정해져 있어. 그럼 이제 애들이 엄마한테 말을 안 하겠죠. 왜냐면 나는 엄마가 내가 이렇게 말하면 잘 들어주실 줄 알고 말을 했는데 내 말을 안 들어주니까 반복되면 그냥 엄마한테 말 안 하죠. 세 번째는 되게 죄책감을 자극하는 말을 많이 해요.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했는데 내가 이거 알아보느라 얼마나 고생했는지를 아니. 이렇게 힘들게 해가지고 잡아온 수업이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굉장히 그 죄책감을 자극하는 말을 많이 해요. 근데 그러면 애들이 굉장히 미묘한 감정이 들어요. 아무리 심하게 큰 문제를 일으키는 애들도 나쁜 아들이 되고 싶고 나쁜 딸이 되고 싶은 애들은 없거든요. 없죠. 근데 막 이렇게 엄마가 그런 말을 하면 그러니까 뭔가 나를 원하는 대로 하기 위해서 엄마가 이렇게 고생했다라는 걸 약간 과시 혹은 죄책감을 자극해서 나를 조종하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내가 너한테 이렇게까지 했으니까 너는 꼭 내 뜻대로 해야 돼. 뭐 너는 꼭 의대를 가야 돼. 너는 꼭 뭐 엄마가 정해준 학교를 가야 돼. 아니 내가 이렇게 너한테 사교육비를 많이 썼는데 네가 예체능을 한다고? 그런 거를 조심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걔는 뭐 하고 싶은지 몰라 아직. 우리나라 중고등학생 중에 자기가 뭐 하고 싶은지 다 아는 애가 어디 있겠어. 이것 좀 해보다가 저것 좀 해보다가 또 좀 실패해보고 아 나 이거 아니었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길을 찾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부모가 짜놓은 로드맵이라는 것 자체가 부모 좋으라고 하는 거죠. 부모가 이렇게 아이를 무시하거나 한심하게 생각하거나 혹은 조종하려고 하거나 이렇게 해서 아이를 키우게 되면 아이들이 이제 점점 에너지 레벨도 떨어지고요. 근데 실제로 저희가 지능 검사를 하잖아요, 병원에서. 사실 지능 검사라는 게 뭐 IQ 점수 하나 이런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검사를 많이 해가지고 그 중에서 이제 영역별로 아이가 어떤 상태인지를 보여주는 건데 그 중에는 뭐 타고난 지능을 보여주는 것도 있고 뭐 공부를 어떻게 시켰는지 얘가 어떤 경험을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살아왔는지 이런 걸 반영하는 것도 있고 뭐 그런 것 중에 하나는 아이의 상태를 반영하는 게 있어요. 지금 아이가 무기력하고 지금 우울하고 이러면 아이가 속도가 확 느려져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속도 자체가 확 느려지면서 지능 자체도 내려가게 나오거든요. 아, 그렇겠네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드려 이거는 얘가 사실은 이 정도 지능은 아닌데 지금 얘가 무기력하고 우울해서 지능이 저평가된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무기력하지 않고 이렇게 신나서 무언가를 할 수 있게 만드는 게 가지고 있는 능력을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게 하는 건 부모가 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사실 애들이 부모님이 아휴 좀 이런 거 안 하셔도 학교에서 엄청 많이 치이거든요. 학교 가면 지는 모르나 성적표 받으면 지도 다 알거든요. 근데 이미 이렇게 스스로에 대해서 좀 치이고 상처받고 무기력하고 위축된 아이들이 집에서라도 좀 괜찮다. 이렇게 한 것만 해도 대단하다. 엄마는 언제나 네 편이다. 이런 걸 전해주는 게 필요한 거지. 교수님은 그런 지능이라든지 발달 상태를 이렇게 다 되게 지켜보시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부모의 변화로 인해서 수치적으로 지능이 달라지고 발달되는 걸 많이 보세요? 저는 그런 애들 되게 많이 봐요. 부모가 짜준 로드맵에서 딱 이탈하는 순간 갑자기 확 무너진 애들 있잖아요. 그때는 얘가 뭔가 어려움이 있으니까 정말 뭐 병원을 오든 누군가의 도움을 받든 혹은 스스로 생각을 하든 해서 거기서부터 기다리는 거죠. 얘가 스스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다리는 부모님들 중에서는 어떤 부모님 이런 말씀 하신 적이 있어요. 선생님 저는 이제 과거와 미래는 보지 않기로 했어요. 현재만 보기로 했어요. 이런 말을 하신 부모님이 있는데 엄마가 이제 현재 우리 아이가 뭐
하고 있는지 어떤 생각하고 있는지 들어주고 그래서 얘가 이제 학교를 자퇴하고 이제 온갖 알바를 한 거예요. 근데 남자인데 키즈카페 알바도 해보고 고깃집에서 불판도 좀 닦고 그래서 그런 걸 엄마랑 얘기를 하다가 얘가 이제 키즈카페 알바를 할 때 너무 재밌었다는 거예요. 자기 애들이랑 놀고 이런 게 너무 재밌어서 선생님을 해야 되겠다. 초등학교 선생님 하고 싶다. 이렇게 하고 싶은 게 생긴 거예요. 선생님 제가 인생에서 스스로 하고 싶다고 생각한 건 처음이에요. 얘가 공부를 한 1년 정도 다 놨다가 이제 교대 가야 되기 때문에 공부 시작을 한 거예요. 이제 이때 공부할 때는 진짜 내가 선생님 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막 공부를 하던 거잖아요. 근데 옛날에 공부 좀 하던 애니까 그런 애들은 방향을 금방 다시 잡거든요. 그래서 뭔가 애가 너무 힘들거나 무너지거나 무기력할 때 그 순간에 잠깐 멈춰서 우리 아이를 돌아보고 기다려주고 아이가 쉬어갈 수 있고 상의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주는 게 부모 역할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이들 중에서는 하고 싶은 게 없고 혹은 또 이제 학교 안 다니고 자퇴하는 아이들 중에서 무기력하게 하루 종일 누워 있으면 뭐 학원 가라고 하지 말고 저는 알바 같은 거 다양하게 해보라고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저한테 다니는 아이 중에 한 명이 걔는 롯데리아를 진짜 한 1년 이상 갔는데 풀로 일할 수 있는 시간을 다 해가지고 정말 매일매일 갔어요. 어떤 한 장소에서 꾸준히 내가 뭔가를 해본 경험 자체가 그 다음에 공부를 다시 할 때 시작할 때 뭔가를 꾸준히 해가는데 힘이 됐었다는 거죠. 그리고 사실 애들이 요즘에 너무 부모님들이 오냐오냐 키워요. 네네. 그래서 모든 걸 다 해주잖아요. 뭐 자기 방 청소부터 시작해서 빨래도 세탁기 안 갖다 놓고 이런 데 너무 많잖아요. 근데 애들이 바깥에 나가서 좀 살아보면 아 사는 게 그렇게 만만하지 않구나. 그리고 사람들 상대해보면 우리 부모도 이렇게 힘들게 돈을 벌어오는구나 그런 얘기하는 애들도 있어요. 살짝 알바 해보는 거 좋아요. 왜냐면 고등학생들은 알바가 합법적으로 되니까. 교수님 이번 신간에서 진짜 똑똑함과 가짜 똑똑함이 있다고 맞아요, 말씀해 주셔가지고 맞아요. 저도 정말 단숨에 읽었는데 진짜 똑똑함과 가짜 똑똑함은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아이를 무기력에서 벗어나게 하고 진짜 똑똑하게 키울 수 있는 솔루션을 몇 가지 꼽아줄 수 있으실까요? 저희 집 큰애 작은 애한테 다 키워드를 우리나라 청소년에 대해서 5개씩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리서치를 시키겠네. 왜냐면 걔는 한 명은 청소년이었고 한 명은 청소년기를 떠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근데 이제 얘네들이 가져온 것 중에 한 명은 진짜 똑똑함, 가짜 똑똑함, 한 명은 엄마가 만들어줄 똑똑함 이렇게를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두 개 겹치는 내용이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진짜 똑똑함이란 내가 뭘 좋아하고 내가 뭘 하고 싶고 이런 거를 스스로 좀 알아차리고 또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도 스스로 바라보면서 좀 비판적으로 생각하고 이해하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생각해서 난 어떤 인생을 살고 싶어 이런 걸 스스로 좀 판단하고 결정하고 그거를 행동으로 옮기기까지 할 수 있어야 그게 진짜 똑똑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진짜 똑똑함을 가진 자기 인생을 스스로 꾸미고 개척할 수 있는 그런 아이로 키우려면 제가 생각하기에 이제 중요한 요소들이 책에 많이 나오지만 그중에 제일 중요한 게 저는 부모의 상처가 아이를 발목 잡게 하지 말자.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너무 많아요. 내가 어디 못 간 상처, 혹은 내가 뭘 못 해본 상처. 근데 그게 되게 다양한 방식으로 부모가 아이를 대하는데 영향을 주더라고요. 그리고 특히 공부할 때 영향을 많이 주는 것 같아요. 내 마음속에 있는 상처가 아이의 인생에 발목을 잡지 않도록 하려면 내가 내일 내 마음을 돌아봐야 되는 거죠. 내가 이래서 이러는구나. 내가 그때 우리 엄마가 뭐라고 한 것 때문에 내가 자꾸 우리한테 이렇게 하는구나. 이런 거를 좀 스스로 돌아볼 수 있어야 그런 상처를 아이한테 주지 않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그 아이가 자기 결정력을 가지는 첫 번째는 자기 마음속에서 뭐가 일어나는지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뭘 바라고 내가 언제 즐겁고 내가 뭘 하는 걸 좋아하고 난 어떤 인생을 살고 싶고 이런 걸 아이가 스스로 알려면 아이가 아주 어릴 때부터 말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아이한테 말을 많이 시키고 대화를 많이 하는 부모가 좋은 부모라고 생각을 해요. 아주 어릴 때 어린이집에서 뭐 먹었냐부터 시작해서 뭐하고 놀았냐, 청소년기가 되면 애들이랑 부모들이 정치적인 이슈, 경제적인 거, 뭐 이런 것들도 얘기할 수 있잖아요. 네. 아이가 밖에 나가서 할 수 없는 부모한테만 할 수 있는 얘기들도 많은데 그런 얘기를 하면서 아이가 자기가 생각하는 거를 스스로 정리하기도 하고 또 내가 생각해보지 못한 것을 정리하기도 하고 아, 우리 엄마는 이런 생각도 하는구나. 어른들은 이런 생각도 하는구나. 이런 거를 이야기 나누기도 하고 그러면서 아이가 자기 생각을 발전시켜 나가는 힘을 가지는 거라 그래서 아이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주시고 이야기를 많이 나누는 게 진짜 똑똑한 아이로 키우는데 되게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교수님
이번 신간 또 특징이 아드님, S대 음. 합격한 아드님의 입장에서 맞아요. 이것이 도움이 됐다라고 굉장히 실제적인 솔루션을 나와 있더라고요. 제가 굉장히 인상 깊게 읽었던 게 일기쓰기 솔루션이었어요. 말씀 한번 부탁드릴까요? 사실 아이들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게 되게 많아요. 왜냐면 애들도 해야 될 게 너무 많고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는 아이들도 할 게 너무 많고 빈 시간은 없고 근데 그리고 애들을 유혹하는 건 너무 많잖아. 이놈의 릴스와 게임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애들이 그런 것들 때문에 무기력해질 것 같을 때 이제 그건 우리 아들이 스스로 찾아낸 솔루션이죠. 할 일 리스트라든지 뭐든지 일단 워드창을 열고 쓰면 무기력한 게 좀 나아지는 것 같다. 그렇게 책에다 썼더라고요. 일기쓰기 자체가 아이가 스스로 자기 생각을 돌아보고 좀 거기 적으면서 정리하고 적어놓은 걸 보면은 이제 돌아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 걸 하면서 내가 해야 될 일이나 내 생각도 돌아보게 되니까 전반적으로 자기를 돌아보는 메타인지를 키워주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거든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아이들이 좋아하는 게 있어야 돼요. 사소한 것이어도 운동을 하는 것이라든지 아이들 중에 요즘에 웹툰 그리는 애들 되게 많거든요. 그림을 그린다든지 춤을 추거나 사실 아이들이 이제 공부를 쭉 하다 보면 너무 놀 시간이 없고 없죠. 같이 할 시간이 없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활동을 주도적으로 하는 애들이 공부를 더 잘하거든요. 이 책에 보면 저희 아이가 자기를 행복하게 하는 거 3가지를 얘기하는데 하나가 농구예요. 이런 특정한 운동을 되게 열심히 하고 주기적으로 하는 것들이 자기 마음을 약간 리프레시하고 좀 새롭게 뭔가 다른 것을 시작하게 해주고 좀 부정적인 감정을 털어내고 이런 계기가 되기 때문에 꼭 예체능 하면 좋을 것 같고 자기결정력과 관련해서 아빠들이 해줘야 하는 그런 솔루션 말씀 한번 부탁드릴까요? 저희 남편 사실 엄청 시간과 노력을 많이 들여서 데리고 다니는 남편은 아닌데 우리 남편들 아이들을 시키면 그렇게 둘이서 편의점에 가서 라면 한 그릇 제가 집에서 라면 먹으면 뭐라고 하니까 둘이서 이제 컵라면 먹고 오는 거예요. 청소년 부모님들은 대부분 이제 라이드 늦은 시간에 하시잖아요. 왔다 갔다, 라이드 하실 때 편의점 앞에서 이렇게 먹고 뭐 가끔 아들이랑 농구 한 판 떼어주고 그런 것들이 아이들의 정서적인 안정감과 안정감을 통해서 자기 결정력을 찾아가는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 왜냐하면 청소년들한테 제일 중요한 건 시간을 쌓는 거거든요. 근데 라면 먹으면서 별말 안 해도 가끔 뭐 한두 번 정도 아빠랑 뭐 라면 먹는데 뭐 그때 이제 진짜 심각한 고민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시간과 공간과 마음의 여지를 주는 게 청소년들한테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컵라면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신간에서 굉장히 인상 깊게 읽었던 파트가 관계 파트였습니다. 부모의 가장 그 미묘한 감정, 그 불안과 질투와 시기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있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관계 측면에서 우리 부모님들께 말씀 한마디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랑 아들이 많이 얘기해서 쓴 건데 에피소드가 2가지가 있는데 이제 하나는 엄마가 아이한테 너 무슨 학원 다니는지 친구들한테 말하지 말아라. 그러면 이제 친구들이 우리 놀러 가자 하는데 엄마가 그 학원은 말해주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왜 못 가는지 설명을 못 하잖아요. 거짓말을 해야 되는 친구한테. 그러니까 그런 경험 자체가 아이한테 굉장히 안 좋은 경험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진실하지 못하니까요. 진실하지 못하고 그래서 죄책감도 느끼고 친구들한테 미안함도 느끼고 근데 내가 이걸 계속 하도록 엄마가 약간 강요한 거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미묘하고 복잡한 감정을 느끼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관계에 안 좋다.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 뭐 굳이 내가 무슨 학원 다니는지 말하고 다닐 필요는 없지만 누가 물어봤을 때 애가 말하지 말라는 말까지는 애한테는 안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부모님들 사이에 학원 이 정보를 공유하는 게 다툼의 원인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책에 나오는 사례는 그런 건데 이제 아이 2명이 있는데 엄마가 둘이 친했고 근데 이제 한 엄마는 일하는 엄마고 한 엄마는 되게 열심히 입학 설명회 다니고 학원 설명회 다니고 이렇게 정보를 많이 갖고 있는 엄마인데 요 엄마가 정보를 많이 줘서 둘이 같이 공부를 했는데 둘이 이제 시험을 봤는데 얘는 이제 금상 받고 얘는 동상을 받았어. 그랬더니 이제 이 엄마가 연락을 끊고 사라진 그런 이야기가 책에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그 학원 정보라는 게 되게 미묘하고 그러기 때문에 알려달라고 막 해도 좀 불편하고 알려줬는데 우리 애가 못하고 걔가 잘하면 또 마음이 불편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세상에는 별별 일이 다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애가 얘보다 처졌다고 해서 또 다음번에 매번 그렇다는 법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런 말씀을 드려요. 애들이 우리가 뭐 하는지 다 보고 있다. 그러니까 부모가 어떤 방식으로 관계를 맺는지
애들이 다 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뭔가 관계를 맺는 패턴이 아이들이 닮아갈 것이다라는 거죠. 근데 엄마들 사이에서 느끼게 되는 약간 시기와 질투, 열등감 이런 것들이 아이들 사이에서도 똑같이 경험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시기나 질투, 열등감 이런 우리 마음속에 있는 감정들을 좀 잘 다독이고 조절하고 성숙하게 대하는 것을 볼 때 우리 아이들도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열등감, 시기, 질투를 극복하고 또 자기 친구들하고 성숙하게 관계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성인으로 성장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우리 아이 스스로 중심을 잡았으면 좋겠다. 무기력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답은 우리 김효원 교수님 신간 자기 결정력에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수님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